자,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무려 4년 만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4년 만에 나는 선고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인데요.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입각해서 판결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자, 법원의 일단 첫 판단이 4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보면은 서정민 변호사, 그 검찰은 대장동 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랑 이거 유착을 해서 한 7천억 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봤는데, 자, 지금 재판 과정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에서 형법상 이 배임죄에는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특경법상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 다만 형법상의 그런 배임은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고 정확한 이유가 확인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이제 손해액을 엄격하게 증명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네. 형법상 배임죄로 일단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할 때는 이제 양형과 관련된 부분 선고를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조금 있으면 이제 곧 결론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보면은 이 검찰이 이랬거든요. 서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한 6,700억 가량의 수익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민간업자가 우선시되면서 어느 정도였죠? 한 4,80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인정이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이 됐다는 건 성남시도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우선 지금 이 금액 전부가 인정되진 않는 상황이 아닌가 조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경법상 이 배임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손해액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조금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증명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있어서 손해는 인정을 하지만 금액을 명확하게 이제 특정하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이외에 성남시가 이제 공범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배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성남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그 관계자들이 공범에 해당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는 판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 이 재판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 이런 것도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기도 했었고 지금 이 재판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관련자들에 대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도 사실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재판 선고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이 법원이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한 428억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5억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추징금을 정한 것을 봤을 때 혐의 사실 중에서 최소한 이 428억 그리고 5억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을 충분히 했다라고까지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추징하도록 명령까지도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지금 이 재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죠?
일단은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네. 지금 한 명씩 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의 경우는 징역 원래 당초 구형이 징역 12년이었는데요. 네. 지금 징역 8년에 지금 추징금이 428억 정도 됩니다. 일단은 김만배 씨, 자 1심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자 김만배 씨 경우 징역 지금 8년과 추징액이 428억 1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그러니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유경규 전 본부장의 경우도 징역 지금 8년이 네. 선고가 그래요? 된 상황입니다. 유동규 씨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보면은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선고하는 것은 지금 징역 8년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히려 구형보다 늘어났네요. 징역 8년을 지금 법원이 선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형을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형 선고가 들어왔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법정 구속됐다고 전부 다 법정 구속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제로 이제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을 하고 그다음 이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무척이나 많이 다투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신경을 썼을 수도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지금 선고 자체가 네. 최소 8년이라는 그런 상당히 큰 중한 실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추후에 뭐 도주의 우려 등의 그런 염려가 된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여기 법정 구속을 하는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혐의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됐고 이 형 역시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 징역 8년,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했던 형량과 비교해 보면은 좀 더 낮아졌다라는 이제 이남희 기자 설명이 있었죠. 일단은 김만배 씨 경우는 징역 12년을 처음에 구형을 했었는데 예. 지금 오늘 선고는 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8년으로 4년이 낮아진 거죠. 예.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네. 지금 징역 8년을 아, 그렇군요. 선고받은 예. 상황입니다. 벌금액, 그러니까 추징액 수는 유동규 씨가 추징액이 처음에 구형 때는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지금 보면 추징액은 지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법정 구속됐다라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이 또 선고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추징 명령 등이 또 내려졌는데 자, 관련된 소식 조금 전에 법원에서 들어온 대장동 관련된 재판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